여기에 스페인의 레전드 사비 감독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비 감독은 특정 선수를 언급하지 않는 편인데 마요르카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마요르카에서 무리키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콕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PSG의 이강인은 20일 FC 메스와의 프랑스 리그앙 최종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1골 1도움을 기록, PSG의 2대0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이강인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음껏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PSG 이적 후 이강인은 개인 플레이는 최대한 절제하고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시즌 내내 플레이 스타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나 우스만 덴벨레 등 슈퍼스타들의 존재 때문인지 이강인의 플레이는 어딘가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이날은 공을 잡는 위치가 다양했고 플레이도 더 자유로웠습니다. 좀처럼 시도하지 않던 과감하고 화려한 드리블은 마요르카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자유를 부여한 만큼 이강인이 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더 커졌는데요. 두 골에 모두 직접 관여하며 승리를 이끈 게 그 방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음바페와 덴벨레 등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PSG는 음바페가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납니다. 계약이 종료된 가운데 음바페는 연장을 거절했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PSG는 음바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격수 영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 수준의 선수는 영입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음바페 실력에 준하는 공격수 자체가 희귀합니다. 결국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강인은 원래 자유를 부여할 때 날개를 단 듯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마요르카에서 그랬고 연령대 대표팀이나 어대표팀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리롤 이강인은 늘 한 단계 위의 선수로 진화해왔습니다. 이강인이 최종전에서 보여준 활약은 엔리케 감독에게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힌트가 될 만합니다.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공격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미 스페인 라리가에서 검증된 자원입니다. 리그앙보다 수준 높은 무대에서 이강인은 개인의 능력으로 팀을 이끈 바 있습니다. PSG에서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스페인의 레전드 사비 감독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비 감독은 특정 선수를 언급하지 않는 편인데 마요르카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마요르카에서 무리키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콕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재능은 무척이나 훌륭하다. 공격적 재능이 훌륭하고 간결한 것이 장점이다. 세트피스 능력도 출중하다며 이례적인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바르셀로나 출신이 이강인 선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극찬했었는데요. 바로 사비 모초리 코치입니다. 스페인 매체 엘 데스마르케는 모초리 코치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많은 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발렌시아 유소년 코치였던 모초리 코치는 현재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팅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초리 코치는 나는 U8세 팀의 기술 코디네이터였다. 이강인은 다른 팀원들과 함께 시험을 보러 왔다. 그들이 온다고 했을 때 좋은 자질이 있는 선수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느 순간부터 한 선수가 크게 눈에 띄었다며 이강인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이강인은 11세 때 한국을 떠나 발렌시아로 건너왔습니다. 모초리 코치는 이강인은 몇몇 사람들의 왼손보다 정교한 왼발을 갖고 있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또한 창의력과 함께 어떻게 응용하고 빨리 판단하는 능력도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는 이강인과 다비드 실바와 비슷한 점을 발견했다. 그가 실바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나는 이강인이 그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선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찬사를 보내며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는 지난해 여름 이후 PSG는 선수 영입을 위해 이적료로 4억 유로 약 5,85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캄포스 단장이 선수 영입을 맡으면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평가할 시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습니다. 반면 올 시즌 이강인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선수를 영입하며 선수단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바르셀로나에서 5천만 유로 약 732억 원에 영입한 덴벨레와 바이에른 미넨에서 4,500만 유로 약 660억 원에 영입한 에르난데스는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고 견고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었고 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좋은 영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다수의 PSG 선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이전 캄포스 단장이 영입한 하무스와 우가르테는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쳤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8천만 유로 약 1172억 원에 영입한 하무스와 6천만 유로 약 879억 원에 영입한 우가르테는 PSG가 지난해 가장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선수들입니다. 우가르테는 PSG의 중원을 책임질 기술이 없다. 하무스는 슈퍼서브 역할을 맡고 있다. 자질은 확실하다고 언급하며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를 지불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이적료를 합치면 무려 2,051억 원입니다. 이어 특히 지난해 9,500만 유로 약 1,391억 원에 영입한 무하니를 다시 같은 가격으로 팔 수는 없다며 공격수 무하니에 대해선 실패한 영입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PSG가 올 시즌 영입한 수비수 슈크리니아르는 너무 느리다. 부상 복귀 이후에도 주전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무스와 우가르테에 이어 무하니까지 더하면 3,442억 원입니다. 다행히 밀란 출신의 슈크리니아르는 자유계약으로 영입해 이적료가 들진 않았습니다. 매체는 하무스, 무하니,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 등에 대해 최악의 영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무난하고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평가 선수는 단 2명이었는데요. 그중 이강인도 있었습니다. 매체는 리옹에서 5천만 유로에 영입한 바르콜라는 도박이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말부터 바르콜라를 베스트 11으로 기용했다. 바르콜라는 프랑스 대표팀의 유로 2024 최종 엔트리 합류도 가능한 선수라며 무난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 선수도 바르콜라와 같이 무난한 영입, 성공적인 영입이었다며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확고한 철학이 있고 그것을 위해선 경기 중 볼을 소유해야 한다. 이강인은 음바페만큼 많은 유니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볼을 소유할 줄 아는 선수였다. 이강인은 확실히 유용한 선수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